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더 넥스트 스파크 그리고 더 뉴 스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요. 제가 요즘에는 압도적으로 올뉴모닝과 더 뉴모닝 차량을 좀 많이 판매하는 편입니다. 뉴모닝도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요. 뉴모닝은 최근에 한 대 팔았고 올해 들어서 올뉴모닝은 한 10대 정도 판매를 한 것 같고 더 뉴모닝은 한 3대 정도 올해 들어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없어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레이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은 부정적인 거 다 떠나서 가장 이제 못 팔게 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좀 셉니다. 그리고 괜찮은 매물을 고르려다 보면은 조금 많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고 더 뉴 레이는 신차 가격과 엄청나게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가격적인 중고차로서의 메리트는 좀 많이 안 느껴지는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문의가 혹시라도 온다면은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사실은 문득 들어요. 그래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냉각수라든가 엔진 이제 냉각수로 부족으로 인한 과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션의 좀 충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잘 봐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차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스파크를 만약에 3대 보고 고를 거라고 한다면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한 5대 보고 골라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경차는 좀 적정선으로 보이는 올뉴모닝, 더 뉴모닝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좀 뭔가 여성스러운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싫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아요. 여자인 거 티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요거는 이제 등급이 좋은 거라서 이렇게 된 거고 일반적으로 밑에 검정색이 없이 전부 다 흰색으로 낙엽 모양의 안개등만 이렇게 있는 올뉴모닝을 좀 많이 판매하는 편이기도 하고 더 뉴모닝은 등급이 좀 높으면은 여기 앞에 안개등이 또 이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뉴모닝 JA랑 좀 이제 디자인이 약간 디졸브가 되는 겹쳐지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판매를 했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문의가 오긴 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이다 라고 해서 인지 몰라도 문의가 좀 덜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넥스트 스파크랑 더 뉴 스파크인데요. 요거는 아주 흔쾌히 판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웬만해서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간 올뉴모닝과 더 뉴모닝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더 넥스트 스파크인데요. 더 뉴 스파크는 이제 700에서 1200 이렇게 해놨지만 거의 1000 전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900에서 1000 전후. 이따가 추천 매물 보시면서 이 정도 선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게 몇 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도 제가 몇 대 뽑아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요. 앞모습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고 뒷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올뉴모닝은 이게 등급 좋은 거를 제가 해놔갖고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흰 검정색 이게 뒤에 이 디자인이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거의 95% 이상인데 제가 요걸로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양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넥스트 스파크랑 더 뉴 스파크의 디자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근데 이제 밑에 범퍼 쪽에서 조금 이제 안개등도 그렇고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등급명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더 넥스트 스파크인가? 라고 해서 보면은 이쪽에 프리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차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짤막하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매물을 고르실 때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는 차를 고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없는 차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없는 차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금액적인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한다면은 기왕이면 있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있는 거를 보러 갔는데 조금 뭔가 생각보다 조금 확률은 좀 덜 할 수도 있고 봐야 되겠지만 좀 별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메리트를 느껴서 기왕이면 이쪽으로 보자라고 좀 마음이 확 그쪽으로 가는 거를 좀 이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딱 한 대만 보고 가시게 되시면은 조금 뭔가 딜러의 전략에 휘말리실 수가 있어요. 알아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러 간 차 말고 딴 차를 사려고 하실 때 좀 이제 눈탱이 당하실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미리 고르실 거면은 비스무리한 배경을 갖고 있는 2대, 3대를 고르시는 게 최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요번에 올뉴모닝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5대를 골라놓으니까 소비자분과 마음이 맞는 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고객님 5대,
저 5대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이제 컨택을 해보면은 좀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쁜 딜러를 만나신다고 한다면은 딜러의 전략에 휘말릴 확률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이 전산을 보고 다시 고르려고 하면은 환경 설정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경차 키로수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차종에 비해서 경차는 원가 절감된 부품이 많이 사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만 킬로라고 한다면은 약간 14만 같은 준준형이나 중형의 14만 같은 컨디션을 좀 생각하면 좀 비스무리하지 않을까. 고치는 그런 이제 빈도도 그렇고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약간 과장을 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얼추 비스무리하게, 약간 겁은 많이 먹으면은 그것보다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7만 킬로가, 경차 7만 킬로가 중형차에 대형차에 14만 킬로 컨디션이다, 이건 또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경차는 싼 부품이 많이 사용된 차니까 조금 겁을 먹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롭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 보험은 이제 딜러한테 1년짜리를 가입하려고 하면은 좀 비싸게 가입을 하시고 딜러한테 백마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10% 주겠다, 뭐 8% 주겠다. 영업하는 보험사 문의가 전화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많이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자동차 보험 비교운전회사 카 매니저님 되시죠? 예, 다름이 아니라 차량 구입하시는 고객분들 저희 쪽으로 보험 소개해 주시면은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 도와드리고, 가입 다음날 수수료 5% 지급해 드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서 이용 좀 해보시라고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자 좀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한테 가입하시지 마시고 1년짜리 보험은 집에서 직접 가입하시고, 차량을 출고할 때는 일주일짜리 출고 보험을 하시는 게 좀 좋다. 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차량을 고르고 지친 상태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아시는 그 보험 담당자분께서 좀 바쁘거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못 해줄 수 있고 주말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일짜리로 하는 게 좀 쌉니다. 일할 계산으로 하면은 좀 비쌀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일주일짜리로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거의 90% 이상 분들을 제가 일주일짜리로 임시보험으로 가입하게 해드리고, 일단은 뭐 단기보험, 원데이 보험 이런 거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전이 보통 그날 내지는 그 다음날 되거든요. 그럼 이틀치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무보험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말이 끼거나 하면은 애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일짜리로 하시고 나머지 일자 바꾸시면서 남은 일자는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일주일짜리로 해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아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없는 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좋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차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차는 좀 좋다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유튜브 보고 하는데 나몰라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안 좋은 댓글은 지워버리고, 싫어요는 요새 표시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수료 있는 차의 장점은, 일단은 수많은 차 중에서 양질의 차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 직설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원래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수수료가 있는 차는 이제 다른 차량으로 유도를 해갖고 눈탱이 치고 전산도 안 보여주고, 전산 보여주는 게 원래 레파토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물을 미리 상당히 공부를 하시고 움직이시고, 사진을 찍어 놓거나 아니면은 메모를 해놓거나 라고 하시면 차량 넘버라도 사진 찍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딜러 전산, 뭐 카엔유, 뭐 카 매니저, 그 다음에 카모두, 메가엠, 지지오토 등등의 모든 전산이 되게 많아요. 그 전산들에는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매입할 때 손님이 차를 파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딜러가 가서 이것 보세요, 전산 보여주면서 이렇게 싸게 팔리는데 안 된다고요 라고 하면서 뻥을 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구매하러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에 방문을 하시면 미리 환경 설정을 좀 올려놔갖고 전산을 뻥튀기 시켜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시세 공부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 들어오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대기업 들어오면은 일단 사기는 안 쳐요. 근데 그 차가 일단은 K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거의 K카랑 똑같은 느낌의 플랫폼을 갖고 똑같이 판매를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확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있다라고 봐도 돼요. K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매입을 하는 게 중고차 매입을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헐값에 생각보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딜러와 는 매입을 본인이 직접 이제 대기업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를 다 껴야 되는데 신차 딜러가 과연 연결만 해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죠. 모든 신차 딜러분들을 다 까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위주의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주의하셔라라는 걸 강조해 드리려고 3,000%로 조금 빠졌고요. 1일 이체한도 여러분들 요거 최근에도 제가 겪었습니다. 저 나올 거예요. 나와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나올 거예요. 안 나왔어요. 손님분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와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이거 아닌데 난감해 하시고 자신감이 있으셨던 그 분들이 되게 난감해 하시고 결국 당일 출고 못 해갖고 그냥 서로 고객님 이럴 때는 제 눈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해서 유튜브로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뭐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출고는 안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이체 한도가 얼마일지 일부 최대한 이체를 해주시고 내일이나 모레 고객님 시간 언제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그 날짜에 또 하던가 아니면 은행에 한번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지 될 거다라고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당일 출고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일 이체한도 꼭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제가 미리 바꿔놨어요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일사천리로 출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단지 오셔갖고 여러분들 오셔갖고 이게 몸이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나쁘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착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1일 이체한도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직접 고르시는 분들 10분 중에 7분, 8분이 잘 못 고르시는 이유가 들어온 날짜 좀 오래된 거 보시면 사진으로는 다 깨끗한데 실물은 먼지 다 쌓여있고 방전돼 있고 그러면 안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딜러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차로 유도하고 비싸게 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깨끗하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거를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들어온 날짜가 오래되면 오래된 이유가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좀 먼지가 틀었었어요. 그래. 방전으로 됐었었는데 이 딜러가 갑자기 시간이 나서 정신 차리고 상품화를 다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세차라도 자동세차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광을 일단 매겨놓긴 한 거기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실내는 어쨌든 바깥 공기와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전이 돼 있으면 배터리도 미리 갈아놓고 하면은 금액도 좀 내리고 하면은 차는 나갑니다. 진짜 거의 50% 이상의 확률 70-80% 이상의 확률로 금방 나갈 겁니다. 아무리 안 팔리는 지역, 안 팔리는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더럽고 더러워 보이고 방전도 돼 있고 안 사고 싶어지는 그런 차라는 겁니다. 크래치도 그대로 놓고 상품화 안 돼 있는 시트도 찢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찢어져 있으면 4만 원이면 수리가 되기 때문에 괜찮긴 합니다만 그리고 금액만 보시고 고르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스파크인데 300초의 스파크를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 힘드실 겁니다. 보통 보면 성능 점검 기록부가 좀 날짜가 좀 오래돼 있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가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점검자 의견란 한 성능 점검 기록부 중간 아래쯤 보면은 빈 란이 있는데 보통은 거기 뭐 요철 뭐 이렇게 해갖고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음 이런 이제 긴 내용이 있는 성능 점검 기록부상의 번호로 따지면 15번 내지는 21번인가 19번 사이에 있는 그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여러분들께서 안 보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 7, 8분이 잘 못 고르시는 이유가 보통 거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자 의견란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이력조에는요, 한 건에 100이 안 넘고 전체 금액이 200이 안 넘으면은 그냥 쏘쏘한 적당한 상태가 아닐까. 200 정도면은 앞산박 정도, 100만 원 미만 정도면은 휀다나 범퍼 정도. 보통은 뭐 28, 9만 원, 뭐 30에서 왔다 갔다.
3, 40 정도 하는 이라고 한다면은 범퍼나 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번 프레임 안 먹었으면 괜찮다는 분 많습니다. 그런 거는 무사고예요. 단순 교환 무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안 먹었으면은 무사고다. 그런 말을 딜러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딜러들은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해갖고 꼬시기 좋다. 그런 차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만 교환이면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는 아니지만 무사고예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9번 키로수는 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내구성이 원가 절감된 부품 많이 사용된 이 경차가 키로수 짧은 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확 낮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화는 해놨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관리가 잘 된 차가 있을 수 있는데 10대 중에 한두 대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그 한두 대 찾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찾기가 엄청 어렵고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스파크를 보시는데 400을 생각하시고 더 넥트 스파크 다 해서 500 내지는 차값만 500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기에요. 싼 것도 있는데 이 가운데 금액이면은 제가 이제 손님을 뵐 수가 없는데요. 여기 가운데 금액 정도는 적어도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텀이 400이니까 700 정도에서 왔다 갔다는 보셔야지 풀옵션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차가 나올랑 말랑 한데 그 가격도 이 금액으로 보신다 라는 거는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구매하시면 좋아요. 수리비 50만원, 그러니까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그리고 타이어까지 그거는 따로로 보고 기타 다른 가죽 수선비라든가 보통은 점화 플러그 그런 겁니다. 미미 이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50만원까지는 수리비 나와도 중고니까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받자마자 차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들어보면은 별 내용은 아닌데 수리비로 따지면 한 40만원짜리인 거예요. 보통은 이 700에서 900 가운데 금액에서 900 이 사이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 보통 여기 전후 내지는 이 이하로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당첨일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500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700 주고 산 거랑 500 주고 산 거랑 200만원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한 좋을 수도 있는 확률이 또 있기도 하고 수리비가 나와도 700을 안 넘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좋다라고 하면은 권장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700 전후를 더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만 왜냐면 더 상품성, 이게 시트 주름, 사용감, 깨끗함 이런 차가 더 나올 확률이 키로수도 더 낮고 장기적으로 탈만한 차가 700 전후가 더 맞겠죠. 500짜리보다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탄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장기적으로 5년 이상 타실 분들은 700 전후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가운데 텀이 500이지 않습니까? 250도에서 950 전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따 매물 보시면은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종 더 넥트 스파크도 보고 올리모닝도 보고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한 대 사실 거잖아요. 두 대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은 웬만해서는 한 차종으로 좁히는 게 좋습니다. 나쁜 딜러들, 눈탱이 치려고 하는 딜러들은요. 이 손님이 두 차종을 보고 있으면은 시세 공부가 그만큼 안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보러 오셨는데 뭘로 사지 했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빠가 끼거나 딸이 끼거나 아니면은 딸이 탈 건데 아빠가 골라주시는 거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탈 거라든가 그러면은 결정장애가 심각하게 옵니다. 의견 대립이 오고요. 서로 언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확고하게 미리 한 차종으로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바뀌고 하면은 또 한쪽이 스트레스 받아요. 따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면은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예를 들어서 올류 모닝을 타자. 이게 일반적이고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따님은 올류모닝?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아빠 말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올류모닝을 권해주시거나 더 넥트 스파크 쪽으로 권해주셨는데 따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사주니까. 근데 아빠한테 투정 부리는 게 조금 지속적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반떼는 코나는 티볼리는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구매하실 그 올류모닝이라고 한다면은 평생 탈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구매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과 웃으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류모닝은 너무 조금 없어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류모닝은요 첫 차로 정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장거리용으로는 좀 별로긴 한데 왜냐면은 받는 대로
준준형보다는 좀 덜 나가는 점이 있긴 한데, 구매하실 따님분께서 움직이시는 그 거리가 편도로 봤을 때 15km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같이 다른 생각 하시는데 동참을 해드릴 텐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좀 주로 짧다라고 한다면 꼭 이런 말씀 하세요. 주말에는 그래도 좀 타요. 한 30km, 40km, 50km 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제가 이거를 200km의 거리도 타봤거든요. 가끔 탈 거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보시고, 이게 경차가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른 상태면 떨어질 확률이 더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좀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확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로 3년에서 5년 정도 타실 생각으로, 짧게는 2년 이렇게 타셨다가 어쨌든 2년 뒤에 팔아도 손해가 나는 느낌이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타기엔 좋고, 톨비 반값,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할인,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전비가 또 안 들어가고, 등록세, 취득세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라고 한다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지인분의 조언은 일부만 수용하세요. 야, 레이가 공간이 넓잖아, 이런 얘기 들으셔갖고 그쪽에 마음이 더 가갖고 생각의 눈덩이는 레이로 향해 가는데, 레이가 냉각수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차가, 모닝은 800km대인데 레이는 1톤이에요. 1톤이 넘어가요, 살짝. 그렇기 때문에 연비면에서 좀 손해입니다. 근데 보통 주로 혼자 타면서 짐도 그렇게 많이 안 싣고, 게다가 레이를 짐 실으려고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톤인데 짐까지 싣는다고요? 가끔 싣는다고 하면 모를까? 그것도 무거운 거를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밴을 보시는 게, 뒷자리가 없는 거, 그래서 날 수도 있어요. 격벽 때문에 조금 이제 골치 아프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등이 많이 안 넘어가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좀 한쪽으로 또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좁혀 나가시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촌포를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셔갖고 좀 길게 하고 있는데, 다른 편에도 이런 설명들을 한다면은 좀 스킵하셔서 넘어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는 분들 많아요. 500의 레이, 600의 레이 보시려고 하시면은 자꾸 휠이 은색깔 두툼한 알루미늄 휠, 좀 뭔가 내가 생각했던 레이가 아닌데, 이거 스파크 휠이 왜 이러지? 내가 본 금액에 400에 스파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에 500전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자꾸 20만 킬로 전후, 아닌데? 키로수 짧은 것도 있던데? 2009년식, 2008년식, 12년식에 좀 싼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을 되게 싫어합니다. 12년식은요, 적어도 900부터는 시작이다 라고 보고, 미션을 되게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대만 골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2대, 3대를 같이 비교를 해서 미션이 안 튀는지 꼭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금액, 낮은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 이런 말씀 드리면 다른 딜러 찾아가는데, 다른 딜러들이 새로운 다른 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딜러도 똑같은 매물 속에서 똑같이 고르고 똑같이 안 좋은 차를 좋게 포장하거나 안 좋은 차를 안 좋다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쪽만 보시지 자기 합리화된 시선으로 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딜러 탓도 있겠지만 낮은 금액 보시는 고객분 탓도 있지 않을까. 딜러 욕을 하기는 쉽죠. 왜냐면은 이제 싸게 보신 여러분들 탓은 안 하시고, 스스로 딜러를 믿고 샀다라는 거를 더 비중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낮은 금액으로 보신 탓도 있다라는 거라서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길라잡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본 겁니다. 저거 자료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다른 차도 저런 식으로 하고 더 이쁘게도 이제 디자인 해보려고도 하는데,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키로수 짧은 차에 비해서 키로수 19만 돼도 17만 18만 돼도 괜찮다. 예전에는 20만까지도 타봤고 택시들은 40만 50만까지도 타잖아. 이런 말씀들 꼭 하시는데요. 택시가 그 50만 킬로 탈 동안 엔진을 한 번도 안 바꿀까요? 제가 듣기로는 한 3번은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3번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쓰거나 위험한 상황이 안 나오기 위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한 25만에 한 번쯤은 바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택시가 일반적으로 좀 막 밟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달리는, 좀 엔진을 과부하하는 그런 요소가 하루 왼종일 시동을 또 걸어놓고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싼 거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거는 또 아닐 수 있는데 안 좋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대 중에 한 대 나올까 말까? 한 대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하실 수가 있는데, 능력 있는 딜러 만나면 할 수도 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못 만나실 겁니다. 상품성은 낮을 거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차종 보면은 구매하기 힘들고
남의 조언은 예를 들어서 넌 레일을 타야 돼 라고 하시는 지인분이 계셔도 넌 티볼리 타야 돼. K3는 좀 그렇고 티볼리가 더 나아. 연식도 더 낮고 근데 시세는 얼마 차이 안 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조언하는 게 그분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분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조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좋은 것만 본인에 맞는 것만 걸러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는 분이 많다 말씀드렸죠. 실물 보고 구매 안 하면 다른 차로 알아서 돌아가는 이게 제가 썼는데 좀 됐어요. 만약에 유튜브로 봤던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차를 보러 예를 들어서 갔는데 구매를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차로 구매자가 알아서 다른 차 보여주세요. 다른 차는 더 없어요. 라고 할 때 눈탱이 되실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판매하는 딜러들이 그걸 노릴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팔고 땡하는 딜러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안 보시고 구매를 이제 하실 분들이 보실 텐데요. 구매를 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이제 거의 끊다시피 안 하고 화만 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스트레스 중고차 못 믿겠어. 나 거기서 샀는데 거기는 야 가지마. 거기 내가 샀는데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천과 부천 지역의 인식이 안 좋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다 안 좋은 딜러는 아니라는 점. 아직도 보면은 전투력이 굉장히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살아남으신 딜러분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2천만원 이하의 IG 그랜저 IG 있긴 있어요. 제네시스 DH도 2천만원 이하에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로 구매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수리비를 대략적으로 한 100 이 정도 잡고 예를 들어서 좀 차가 지저분하면은 뭐 판금도색 내지는 핸들이 좀 해졌다라든가 핸들에서 핸들 돌리면은 끼리릭 소리가 태엽 감기는 소리가 미세하게 좀 난다. 원래는 안 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후천적으로 수리가 됩니다.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부딪혀보고 보통은 소비자분께서 하셔야 될 때가 더 많다. 금액을 빼줘도 10만원 더 빼주는 경우가 많다. 라는 점을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싼 차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차만 보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평생 건들지 않을 굉장히 초반 설명이 깁니다. YF K5 1세대 라떼 프리미엄 이거는 미션, 이거는 엔진 때문에 절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쉐보레는 13년식 이하 모두고 소나타 브릴리언트도 안 봅니다. 포티지알 투싼 IX 빼고요. 1000만원 이하의 모든 SUV들은 다 건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0만원 이하 중형승용차 모두 또 안 합니다. 중형승용차. 근데 SM5만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중형승용차라고 한다면은 2.0 2000cc를 말합니다. 2012년식 이하의 미니 쿠퍼도 약간 배견 증상, 그러니까 이제 하얀 연기 나오거나 좀 떨리거나 하는 증상 때문에 안 봅니다. 안 본 차가 또 있긴 있는데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 차는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차만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릴 더 넥스트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하는 차라는 얘기죠. 팔았을 때 여태까지 문제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내비가 없어서 그냥 바로 꺼버리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키로수가 더 많은 건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더 싸게 사시려고.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있어도 경차는요. 키로수를 곱하기 2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열선 일단 시트 여기 사이에 먼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업 된 여기도 먼지가 크게 없습니다. 진짜 지저분한 차는 여기 막 손톱 자국 같이 키로 막 긁어놓은 것처럼 심하게는 말고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여기 막 뭔가 얼룩 하얀 거 막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먼지 엄청 껴있고 휠도 스크래치 엄청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괜찮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요거를 딸깍 밑으로 꺾으면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열리고 합니다. 여기에 검정색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도색이 한번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오토 스탑 버튼인데 성능을 바로 보면 1월 14일 날 들어왔다 라는 점. 네, 여기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 하나 정도는 체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보진 않습니다. 교환된 거는 본넷과 여기 휀다인데 본넷 여기 가운데 X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쪽까지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본넷이 여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쵸? 앞에 펑 하면은 이 본넷이 요만큼 내지는 요만큼 정면을 받았으면 요만큼이 통 이렇게 돼요. 사고가 나면 이건 좀 오바고 한 이 정도? 원래 이렇게 돼 있던 본넷이 이렇게 돼요. 끝에가. 그래서 교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쪽까지 먹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 범퍼도 체크는 안 됐지만 볼트 체결 방식의 뭐 그런 부품은 나오지 않는다. 탈부착 가능 부품. 범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에요. 볼트 체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어요. 근데 가격이 엄청 싼 편이란 말이죠. 더 뉴스파크예요. 연식 2018년 6월식이 19년형입니다. 색깔 G 색깔인데 진짜 색깔이 어떤 색이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이 색깔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문 열어놓은 거 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니까 쉽죠. 이렇게 보면은 무슨 색이지?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으셨는데 문 열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바로 보이죠. 어떤 색인지요. 그쵸? 이 색깔. 그리고 다음도 더 뉴스파크입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더 뉴스파크예요. 이건 1090짜리입니다. 금액은 다 이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환경 설정이에요. 이거는 뭐 체크돼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빵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보시려고 한다면은 환경 설정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던가, 여러분들께서 시세 공부를 빠삭하게 하시던가, 매물을 5개, 10개 이렇게 캡처나 사진 찍거나 적어가셔서 2차 넘버 한번 찍어주세요. 근데 금액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2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금액이 다 똑같이 50만원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환경 설정을 50만원 업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는 40, 어디는 100, 어디는 80,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50만원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심지어는 200 올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허위매물 잡는 업체 중에 제 차를 팔았어요. 그 유명하신 분 사원증이 저한테 띡 오더라고요. 그분 직원이 저한테 50만원 올려달라, 전산 금액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이렇게 보니까 비싸게 팔았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공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거를 진짜 제가 팔았으니까 알죠. 제가 그때 요번에 한번 그 금액을 999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 저번에 후회를 했어요. 올려달라고 해갖고 올려준 걸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안 돼요. 저 이제 그런 거 안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됐긴 했는데 앞으로 안 도와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런 유튜브 딜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다고 해서 허위 매물 잡는 유튜브 딜러라고 해서, 물론 이제 정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된다. 저도 믿으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 금액에서 좀 빠지긴 빠지더라는 거예요. 최소 20에서 40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요. 여기는 이게 수원이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이게 빼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딜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키로수가 17,900km. 이 금액인 이유가 있죠. 무조건 다 괜찮은 거. 렌트 이력도 다 없고,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고, 여기 밑에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부분 판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휀다 하나 정도겠죠. 그리고 2월 11일 날 들어왔다.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3,630원인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계신 분께서 이 차를 구매하신 거예요. 근데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끌고 와야 됩니까? 수원이든 인천이든? 아니죠. 요즘에는 3천 얼마 내지는 이제 차량 키로수에 따라서 뭐 5만원, 수입차는 뭐 20만원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갖고 이제 해당 지역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성능보증센터에서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법적으로 하더라도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잘 봐야죠. 그 전에 사전에 문제가 없을 만한 차인지 사고도 매입하는 관점으로 잘 봐야 됩니다. 시트 괜찮다라는 거, 특히 운전석이 좀 잘 해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현대기아는 여기가 찢어진 게 많은데 쉐보레 거는 이게 연식이 짧아서 그럴진 몰라도 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찢어지거나 금가거나 그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수리를 하려고 보면은 보통 4만원, 5만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안 봐야 되겠다, 그거는 또 아닙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한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보는 거지, 성능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차 보겠습니다. 이 차 더 비싼 차인데요. 키로수가 더 많은데 더 이쁜 흰 색깔의 블랙힐의 마이핏 프리미어라는 높은 등급입니다. 통풍 시트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전방 충돌 감지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주차 보조 심볼 이런 거 있는 거죠. 차선 이탈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휠도 이쁘고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경차인데. 그러니까 진짜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이 이런 거 좀 비싸더라도 타시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각자에 맞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자에 맞는 예산이 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검사 날짜 보고 렌트 이력 있는지 튜닝 이력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사고 이력 있는지 보고 미세누유 있는지 일단은 의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보고 차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능 기록부에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렇게 번호가 나와 있는 성능 기록부도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 보고 성능 책임보험료 이렇게 된다. 이제 얼추 봤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보는 겁니다. 사진을 볼 때 핸들이 좀 해졌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핸들 컨디션도 보고 먼지가 많이 있는지 보고 뭐 이런 사이사이 오염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930인데 이건 더 뉴 스파크입니다. 이것도 21,000km 괜찮죠? 여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좋죠. 이러면 무조건 괜찮지 않을까? 좀 빠졌죠. 사각지대 옵션이 좀 빠졌어. 그러니까 싼 겁니다. 가죽 시트도 아니에요. 오염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오염들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찝찝하죠. 가격이 좀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매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클리닝 하면 됩니다. 엄청 잘 빨면 어차피 중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리닝 엄청나게 다 뜯어갖고 폼, 겉천 다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니까. 요거는 더 뉴 스파크가 아니라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연식이 17년 1월 연식 괜찮네요. 키로수는 63,000. 여기 보시면 안 되고요. 계기판 보셔야 됩니다. 모든 차량들은 이거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선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내비 후방 카메라 다 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자동 세차에 잔 스크래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후측방이 있네요. 요거는 느낌상 도색이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제 시트 컨디션 보고 짱짱하지 않습니까? 쉐보레가 시트 굉장히 잘 만듭니다. 여기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법은 아니지만 이거는 약간 보랏빛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이 색깔이죠. 원래 색깔은 이 안쪽까지도 같은 색으로 도색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물감 페인트 그 호수 웅덩이에다가 붕 담갔다가 빼는 식으로 보통 도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이 속에 보면은 속도 다 이 색깔입니다. 보통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타이어가 엄청 좋네요. 딱 봐도 성능 보면 다 이렇긴 한데 그래도 보고 이 정도 아까랑 비슷하죠. 안쪽까지 먹은 거 아닙니다. 안쪽 먹었으면 여기 9번이나 11번 여기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점검자 의견란으로 빼놨을 거예요. 휀다 교정 그쵸. 그러면은 위에 그림에 휀다가 있었는데 휀다 교정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봐서 인사이드 패널까지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한 80% 정도는 믿어줍니다. 80%는. 2월 15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LT긴 한데 스마트키도 있고 블랙박스 있고 블랙박스 있는 거를 점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없는 것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패스도 있고 이런 느낌도 한번 받고 890짜리 색깔 약간 베이지 느낌이네요. 흰색이라고는 돼 있는데 우유빛깔 느낌입니다. 분명히 그냥 오리지널 흰색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흰색 같기도 하고 사진이 약간 베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흰색은 이 색깔이 흰색이죠. 근데 봐보세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랑 이 느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느낌, 이 느낌. 이게 흰색이에요. 이게 차선 이탈이 있고 내년 10월 3일까지 앞 뒤로 한 달입니다. 유효기간이.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미리 할 수는 없어요. 앞뒤로 한 달이니까. 여기 잘 보시라는 겁니다.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모든 성능이 다 있기 때문이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성능 책임보험 이런 식으로 다 괜찮아 보이는 것만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이게 흰색이죠. 그렇죠?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골랐겠죠 제가. 내비가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게 핸들 리모컨과 호환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키는 이제 돌려서 하는 LT 등급입니다. 그래도 깨끗하네요. 검사 날짜 9월 28일까지 렌트 없고 사고 없고 근데 보긴 봐야 됩니다. 미세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보긴 봐야 되고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보긴 봐야 됩니다. 2월 9일 초보 운전 분이셨구나. 지금은 이렇죠. 떼놨죠. 광택집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차를 웬만해서는 광택을 해놓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근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싼 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 세차만 해놓고 진짜 들어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후기 영상 보시면은 제가 안 팔았던 차가 좀 많이 지저분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더 뉴 스파크랑 더 넥스 스파크 같이 해서 이렇게 한번 매물도 한번 보고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뭔지 적정 시세도 한번 봤는데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요거 보실 때요.
여기 빨간색 바탕에 있는 금액선은 진짜 시작하는 선이에요. 매물을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요. 그래서 390짜리도 있긴 있었는데 이유가 있다. 이 사이는 절대 무조건 안 합니다. 이 사이는. 그리고 시작가 이 금액이 적정선이라고 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서 이 정도 금액이 비싼 게 아니다. 이게 깨끗하고 좋다라는 건데 이 금액 전후로 보시려고 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A급, B급은 기대는 버리셔라. C급, D급인데 좀 손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200만 원 비싸게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고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가 예를 들어서 떨리더라도요. 수리라는데 사실 얼마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4짝이 다 달아져 있으면 그거는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차가 당연치 않고 엔진도 부드러운데 타이어가 4짝을 다 교체하는 것 때문에 조금 실망하시고 구매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차에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새 걸로 갈아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예산을 빡빡하게 600에 딱 맞춰갖고 더 넥스트 스파크를 보신다라는 거는 보험료는 빼고긴 하지만 그러면은 700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스파크는 싫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있는 더 넥스트 스파크 이것도 있는 차가 있는데 거의 100대 중에 한 대에 싸제로 장착한 경우만 거의 해당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흔치가 않다라는 점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이제 오래된 차랑 이제 타고 싶은 차 쪽팔리는 차를 이제 구분을 굳이 하자면은 한 10년 지금 구매했을 때 느낌으로 한 11년 정도 이 전거는 조금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좀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뉴모닝이 무조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라는 건데 예산을 보험료까지 다 해서 한 500에서 550을 잡는다. 보험료까지 라고 한다면은 보험료 예를 들어서 100이 안 나오시더라도 일단은 100쳐 하면은 다 해서 400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전비 안 나오니까 근데 매도비라는 게 나와요. 매도비는 차 가격에서 분리가 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매도비가 뭐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안 주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명령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33만 원어치의 금액이 다 올라가서 결론은 그게 그거일 거기 때문에 차 가격이 싸 보여야 되는 이유로 나눠진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비는 상사의 대표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그 상사의 직원한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조긴 줘야 된다. 매도비 난 준 적이 없는데 10년 전에도 준 적이 없고 5년 전에도 차 샀는데 준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포함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400짜리를 600에 사시면요. 매도비를 그 사이에 녹이는 겁니다. 매도비가 없었던 적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 사이 금액은 안 된다라는 거고 이 금액 시작가로 보시는 것도 그렇게 권장사항은 아닌데 수리비를 따로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100만 원까지 쓸 용의가 있다. 왜냐면 이 가운데 금액으로 산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끝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약간 여기 금액은 과한 금액이다. 이 금액까지 갈 필요 없다. 진짜 끝 금액이다. 라는 거고 제 기준으로요. 이 금액으로 만약에 적정선의 끝 금액을 보셔도 사실 눈탱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키로수 짧고 깨끗하고 옵션 많고 한다라면요. 보통 이 등급 좋은 차가 이 위로 가지 등급 좋은 차가 일로 가지는 않습니다. 따면 등급이 낮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면 싼 이유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경차는 또 언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보고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스포티지랑 투싼 전체인데 그냥 투싼과 뉴 스포티지는 빼고요. 그 다음 거인 투싼 IX 그 다음에 스포티지 R부터는 제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부터 뭐 디올 스포티지, 디올 뉴 스포티지 그리고 이제 투싼은 NX4까지 지금 준비 중이고요. i30 이제 그리고 아반떼 또 이제 조만간 할 예정이고 또 요청이 중간에 또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빨리빨리 자료 준비를 해서 이게 생각보다 좀 걸리네요. 오늘 아반떼만 준비하는데 5시간 걸렸는데 끝을 못 냈어요. 오늘이 일이 없어서죠. 많은 분들께서 제가 바쁠 거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쁠 때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 만한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은 좀 바쁜데
한 저녁 7시, 8시에는 아주 한가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면은 아주 여유 있는 상태로 20분, 30분을 예를 들어서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느긋하게 여러분들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감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친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시에 전화를 주시거나 12시에 전화를 주시거나 하신다고 한다면은 뭔가 제가 촉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바쁠 때가 진짜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몰릴 때 몰려요. 이상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때 쏴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전화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도 아마 곧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업데이트된 차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긴 한데, 그래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더라도 맞으신 그 중에 맞는 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기 영상도 여태까지 못 올린 영상 되게 많은데 한 15개는 아직도 쌓였을 거예요. 15개 넘게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해주신 분들 언제 내 영상 올라오나 기다리다 지치셔갖고 잊혀지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청을 드리면은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시면은 저 한 번만 여쭤보고 더 안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대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연기자 아니고요. 진짜 소비자분들 만난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정과 어떤 화기애애한, 어떤 이제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으로 했는지, 보통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들은 다 화기애애한 느낌으로 좀 잘해주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여하튼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아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내가 이거를 왜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 드려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댓글 항상 남겨주시는 신동진님, 그리고 요번에 저한테 구매를 해주신, 나중에 알게 된 서울 라이언님, 그리고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강구님, 자주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성파파님, SUV 스포티지 4세대 가솔린 말씀해 주셨는데, 요번엔 경유 먼저 하고 가솔린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빵동님 항상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카이 블루 스카이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올려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 진짜 힘이 돼요. 감사드립니다. 지훈선님, 서지윤님, 그리고 예로아TV님, SYK님, 드림블루님, 김효봉님, 은간우다님, 제가 답글을 못 드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상진님, 시커님, 이재상님, 흥덕김님, 아반떼는 엔진 문제 때문에 라고 아주 옛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아반떼 팔아갖고 엔진 문제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반떼 많이 팔거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싸고 좋아 보이는 거 빼고요. 그래님, MD 지금 준비 중입니다. 경순강님, 해피맘님, PM6도 지금 안 할 생각이 아니에요. 할 생각입니다. SM 르노 삼성 쪽도 좀 해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답글도 남겨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